저분은 유명하신 분이죠. 카파시 선생님.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다는. 갓파시. 갓파시. 한국에서 뭐 하고 가셨지? 뭐 결혼식 오셨다는데요. 아 진짜? Y 컴비네이터 스타트업 스쿨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스타트업 스쿨 행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턱을 다 했습니다. 네. 1바다가 이제 카파시 선생님, 2번 일론 머스크, 아 일론 머스크도 있었어? 네, 3번 샘 알트만, 나타나 넬라, 뭐야 엄청 라인업이. 페이페일리, 그 다음에 프랑슈아. 네, 이거 어떻게 읽어요? 프랑슈아 슐렛? 이분까지. 이분도 뭐 유명하시죠? 케라스. 네네, 네. 케라스 하신 분. 요즘에는 그 아크, AGI 벤치 이런 거 하시는 분이고. 그것도 바로 깨지지 않았어?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페이페일리가 카파시의 지도 교수님이시죠? 저 스파셜 인텔리전스 뭐라고 뭐 하셨구나. 저도 한번 봐야겠다. 저 월드 모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드랩스. 네. 저것도 저 데모가 방향키 누르면은 그 세계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데모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이미지넷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아무튼 라인업 어때요? 미쳤죠? 개쩌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 오신 행사고요. 이렇게 보니까 사실 카파시 선생님만 지금 제일 조금 한량처럼 계시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카파시 선생님이 이 중에서 제일 쪼렙이시지 않나. 하지만 조회수는 제일 많은 것 같던데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1.5밀리언. 1.5밀리언이네. 위에 거 올려보세요. 이야. 일론 머스크 4배야 4배. 5 알트만이야 5 알트만. 아무튼 어쨌든 Y 컴비네이터에서 그 AI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럼? 그런 것 같아요. 네, 키노트를 올려주셨어요. 저 발표 자료. 오케이. 그래서 제가 발표 자료 다운 받아왔습니다. 제가 턱이 엄청 기니까 네.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픽해서 대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예요. 소프트웨어 is changing again. 이런 얘기를 그 전에 하셨었나? 했었죠? 네, 했었죠. 이거 그러고 이거는 우리 젠슨 황 선생님도 키노트에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소프트웨어 1.0, 2.0. 그거 원래 원조 카파시 아니야? 1.0, 2.0? 네. 그지? 그럴걸요? 맞아. 원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원조 여기 맞을 거예요. 모든 거 다 뭔가 유행하는 거 원조 따져보면 항상 여기던데. 피지컬 AI는 이제 젠슨 황이 만든 거고. 예.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그 옛날 예능처럼 유행어 만들기에 조금 소프트웨어 3.0. 네, 소프트웨어 3.0. 3.0. 그래서 소프트웨어 3.0 뭐냐 하면 1.0, 2.0을 해야 되죠. 2.0 맞네. 카프 선생님 하신 거네. 17년도에 하셨네. 네. 저때 자율주행 테슬라 오토파일럿 이런 거 얘기할 때 했던 거 아닌가? 맞아요. 소프트웨어 1.0은 우리가 아는 그 소프트웨어. 그냥 코드 짜는 거. 소프트웨어 2.0은 모델, 딥러닝 모델.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게 코드라고 생각을 하면 코드가 그냥 인아웃 펑션이잖아요. 인풋이 뭐가 밸류가 들어가면 디파인 뭐 한 다음에 뭐 리턴 뭐 받고 그런 거 하는 거지. 네, 아웃풋 밸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고 사람이 직접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룰을 짜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로 학습시켜서 뉴럴넷을 만들면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2.0이다 이거예요. 이거 엔비디아 톡에 맨날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게 2.0이에요. 나는 사실 저게 너무 코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예전에는 어떤 함수를 사람이 직접 디파인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비전이라고 치면은 핸드크래프티드 피처 있잖아요. 시프트 이런 거, 서프 같은 거, 호그 피처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걸 사람이 디자인하는 것보다 그냥 데이터를 이제 그 입출력. 시프트 이거는 님만 아실 것 같은 알고리즘 이름들을 막 나열을 하시네요. 나 아는 거 얘기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사람이 디자인한 그런 피처 말고 저 뉴럴넷으로 인풋 아웃풋만 이제 데이터로 밀어 넣어가지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 2.0이다. 그렇죠.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시프트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프 다 뭐냐면은 코드예요, 코드. 근데 나도 그거 잘 안 돌려봤어. 네, 우리보다는 좀 전 세대니까 그게 이미지가 들어오면 어떤 픽셀 밸류들을 계산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거는 뭐 고양인 것 같다, 개인 것 같다 이런 거를 인식하는 그런 코드잖아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요즘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냥 이미지 보여주고 이건 개다, 이건 고양이다, 이건 개 라벨, 이거 고양이 라벨 뭐 이렇게 보여주면 모델이 딱 생기고 뉴럴넷이 생기고 그럼 그냥 걔한테 새로운 이미지 보여주면 걔가 딱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게 이제 1.0, 2.0 얘기예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바뀌었다. 이제 사람이 손으로 코드를 짜는 단계에서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만든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딥러닝 이후로 생긴 거고요. 그래서 그럼 3.0은 뭐냐? 또 LLM이야? 3.0은 LLM이다. 당연히 LLM이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1.0은 사람이 코드를 짠다. 2.0은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키면 그 웨이트가 소프트웨어다. 3.0은 프롬프트다. 근데 이거 보고 조금 약간 와닿는다. 그러니까 사실 2.0과 3.0의 차이를 아까 싱크업 할 때는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와닿지 않았는데, 저 뉴럴넷 LLM 같은 경우에는 인풋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프로그래머블 하다고 하긴 할 수 있잖아요. 프롬프팅을 통해서.
그렇죠. 그죠. 아, 웨이트는 원래는 웨이트는 고정돼 가지고 그냥 딱 저 태스크밖에 못 했던 애들이 뭐 개, 고양이 이런 거 분류밖에 못 하거나 뭐 박스밖에 못 치던 애들이 그렇죠. 이제 LLM 시대에서는 이렇게 뭐 해라 이거 하고 박스 저렇게 쳐줘, 해라. 박스 쳐줘 하면 박스 쳐주고 어떻게 해로 번역해줘 하면 번역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3.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3.0 시대에 제일 중요한 핫티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뭐냐? 23년 1월이에요. 심지어 이 얘기했을 때가 잉글리시다. 저 그 개인 페이지에 테크니컬 스킬에다가 잉글리시 써놨어. 뭐 영어 좀 하세요? 아니 내추럴 프롬프팅, 내추럴 랭귀지 포 프롬프팅이라고 해놨어. 그죠. 아 근데 게다가 요즘에는 잉글리시 아니고 한글로도 거의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로 하죠. 그냥 인간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요새 나 클로드 코드 쓸 때 맨날 울트라 싱크드거든? 그럼 갑자기 일본어로 생각한다? 저도 그 경우에 왔어? 클로드 코드 말고 저는 챗GPT 어. 일단 딥리서치 돌리면 어. 무조건 마지막에 한자로 이상 나오는 거 알아요? 아, 이상 알아.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일본어가 같이 나와요. 아, 진짜? 이상노 까라? 뭐 이렇게 나오던데? 아, 그거 왜 그러지? 제가 일본어 잘 몰라가 읽을 줄만 알고 요새 뜻을 잘 몰라가지고 싱킹을 일본어로 해. 음. 뭐 아무튼 3.0 그럼 뭐냐? 좀 더 얘기하면 이제 1.0, 2.0 그 시대를 생각해 볼게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진짜 예전에 얘기했던 거죠. 네. 테슬라 있었을 때. 네, 카파시 선생님이 어쨌든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장님이셨기 때문에 네. 이제 원래 자율주행이 어떻게 동작을 했을까 하면은 당연히 다 코드로 짜져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코드가 있었을 텐데 딥러닝이 나오고 이미지를 어떤 해석하는 코드라던가 그런 거는 다 딥러닝으로 치환이 돼서 사람의 어떤 그 코드가 드러내졌죠. 저게 왼쪽 그림이 2.0 코드가 저 때만 해도 그냥 자율주행 기준은 퍼셉션만. 그렇죠. 그죠. 뭐 박스 치고 이런 것만. 그렇죠. 근데 그 박스를 기반으로 저 차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판단한다거나 아니면 뭐 좌측으로 간다거나 우측으로 가는 그런 컨트롤 코드는 그래도 C++의 1.0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1.0이라고 하는 C++ 코드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2.0 시대가 되니까 저 1.0 코드를 다 걷어내고 다 2.0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점점점 걷어내지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사람이 짠 코드가 점점점 줄어들고 점점점 모델이 하는 역할이 많아지는. FSD 뭐 버전 13 버전인가? 네. 그때부터 엔드투엔드로 다 뉴럴넷이 판단을 해가지고 컨트롤까지 다 하잖아요. 뭐 그렇다고는 들었는데 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뭐 완전히 2.0 코드로 변환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1.0에 거의 다 먹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3.0이 1.0과 2.0을 다 먹어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많은 파트들을 LLM을 기반으로 한 무언가 동작들이 다 뺏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2.0이 과거에 1.0을 먹었듯이. 저게 예를 들어서 글쎄 뭐 LLM한테 펑션 콜링 같은 거 써가지고 디텍션 하라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O3 같은 거한테 이미지 분석해달라고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미지에서 막 크로핑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약간 뭐 1.0 코드를 써가지고 크로핑 해가지고 쓰는 것 같기도 하고. LLM이 1.0 코드를 콜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대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의 많은 소프트웨어가 다 3.0이 새로 짜거나 아니면 과거에 있던 거를 다시 3.0이 짜서 옛날 게 없어지는 방식으로 바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LLM이 그냥 다 해먹고 있다. 네, 그 얘기하시려고 나온 거예요?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 중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이 행사는 스타트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상당히 그 스타트업 시장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사실 수단인데 대부분 경우에는 수단이 바뀌어가는 거죠. 세상이 바뀌면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LLM을 좀 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AI는 뉴 일렉트리시티다. 그죠. API 많이 쓰죠.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와닿았던 거 중에 하나는 LLM이 OS 같은 거다.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얘기를 샘 알트만도 했거든요. 누가 먼저 했어? 이건 누가 원조야? 몰라요. 그거는. 어디 딴 데서 샘 알트만이 얘기하는 거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샘 알트만이 세대마다 LLM을 쓰는 방법이 되게 다르다. 특히 챗 GPT라는 서비스를 쓰는 방식이 되게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쓰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챗 GPT를 구글링처럼 쓴대요. 이제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동반자나 조언자
자바처럼 쓴다고 하고요. 아 진짜? 뭐 데이터를 보면 그런가 봐요. 어. 자기네들 내부에서 분류를 했겠죠. 근데 이제 어. 어린 친구들 이거를 처음으로 막 잘하면서 구글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만난 친구들은 특히 20대 대학생들 이런 친구들은 OS처럼 쓴다고 하더라고요. OS처럼 쓴다고? 네. 그게 뭔 말이에요? 저도 그게 좀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하진 못했어요. 아니 무슨 의도로 말하는 아직 건지. OS는 아니잖아. 막 저기다가 터미널 명령을 넣고. 근데 내가 사실 클로드 코드는 되게 OS처럼 쓰긴 하거든요. 클로드 코드에다가 그냥 거의 자연어로 여기 지금 뭐 있는지 보고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LS 쳐주고 이러잖아요. OS처럼 쓴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예시가 있는데 음. LLM이 지금은 툴 콜 같은 걸 다 하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MCP 같은 건데 어디 가서 데이터 뒤져오고 네. 어디 가서 검색해서 정보를 조합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고 뭐 내 컴퓨터에 있는 어떤 나의 파일들, 정보들, 문서들 이런 걸 읽어서 나한테 필요한 걸 조합해서 알려주고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그냥 챗GPT한테 시키는 거죠. 내가 그러면 내가 조금 어린 세대에 속할지도. 뭐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얘가 이제 단순 서치 엔진이 아니라 많은 행위들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저거 얘기인 진짜 것 같아요. 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 누구는 뭐 상담을 하고 누구는 저 페르소나 넣어가지고 막 뭐 만화 캐릭터랑 얘기하는 것처럼 쓰기도 하고 되게 그쵸. 다양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캐릭터 AI라던가 아니면 뭐 요즘 한국에서는 리튼이 열심히 그런 광고를 하던데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올해 OS 같다. LLM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준다. 약간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컴퓨터 키면 바로 마주하는 게 OS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저 LLM도 이제 딱 키자마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다? 그런 의도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렇지 LLM이 이제 진짜 모든 걸 다 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중앙 그 허브 같은 느낌. 네, 근데 이거는 뭐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사실 그렇죠. 네,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저러한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다 해주는데 근데 진짜로 저 중간에 22번째 슬라이드 보면은 이게 너무 좋은 게 모두가 공평하게 쓰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거를 그 얼마 전에 저희 환불 받았잖아요. 네네 1.4달러. 네네. 그때 저도 14 못 달러. 쓰고 있었긴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답답하더라고 못 쓰고 있을 때. 아니면 여행 갔을 때 그 중국에서는 챗GPT가 안 됐던 것 같거든. 저도 어디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갔을 때도 뭐 그때 당시에 뭐가 안 됐고 그거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저게 어쨌든 일단은 우리한테는 그래도 공평하게 다 있는 거잖아. 그렇죠. 저거 자체가 사실 저래서 오픈 AI인가? 오픈 아닌데. 그래. 맞아. 오픈 뭐 한다는데요? 샘 알트만이 지금 우리가 카파지 얘기하잖아요. 이 행사에서 샘 알트만도 나왔다 했잖아요. 여기서 뭐 오픈 자기네 준비하고 있다고 오픈소스 하던데. 모델? 뭐 그 예전부터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계속 어쨌든 말만. 사실 모두가 이런 걸 쓸 수 있고 네. 뭐 100달러든 200달러든 20달러든 돈 내고 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페어한 것 같고. 저 얘기하는 거구나. 그 어떤 기술이라는 게 새로 생기면 뭐 예를 들면 GPS 같은 거 군대에서 먼저 쓰고 그치. 그다음에 기업들이 쓰고 그다음에 개인이 쓰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 그래프가 그쵸. 네, 방향이 반대다. 일단 일반인 챗GPT 일반인부터 다 쓰고 기업들도 쓰고 정부도 쓰고 방향이 반대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다음에 카파시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미래에는 과연 어떨까? 이 LLM이라는 게 세상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어떤 방향으로 바꿀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예시들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커서랑 이 퍼플렉시티를 예시로 들어주는데 이 어떤 LLM 기반으로 한 앱의 생김새를 보면 동작 방식을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터너미 슬라이더. 자율성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 네. 자율성 부여도를 결정하는 그런 UI들이 요즘 LLM 앱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저 커서에서 원래는 탭 눌러가지고 이제 자동 완성을 했었던 거고. 그렇죠. 한 줄 한 줄 자동 완성을 하다가 커맨드 K가 뭐지? 커맨드 K가 바로 위에다가 챗 아마 띄우는 거. 챗 넣어가지고 네. 그 저기 코드에서 네. 커맨드 K 누르면 거기다 뭔가 채팅을 넣을 수 있어서 여기다 뭘 해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뭐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저 아예 채팅에다가 그냥 네. 저 파일에다가 뭘 구현해 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채팅에 에이전트 모드가 있죠. 그죠. 에이전트 모드라는 거는 네가 필요하면 알아서 웹브라우징도 하고 네가 필요하면 알아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도 뒤져보고 내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수행을 해보고 그런 거 너 알아서 해라. 저 AI한테 요만큼의 일만 줬다가 좀 더 큰 일을 줬다가 더 큰 일을 줬다가 어떤 내가 가진 도구의 사용까지도 다 허용을 해주는 이 자율성을 점점점 늘렸다 줄였다 하는 UI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욜로 모드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어. 근데 코드 같이 짜는 거 말고 퍼플렉시티는 이제 검색기죠 사실 얘는. 검색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글링 대신에 서치를 하는 게 있고 서치를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내용을 읽어보고 잘 안 나오면 다시 한번 서치를 하게 하는 게 딥 리서치. 이게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너가 알아서 어떤 의도들만 가지고 가서 검색어도 네가 고민하고 검색하고 검색한 결과를 읽어보고 다음 검색어 또 네가 알아서 생각해서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자기가 알아서 자율성을 가지고 리서치라는 조사라는 거를 해오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이 계속 얘한테 점점 더 LLM한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일단 첫째는 자율성을 조절하는 요소가 있다. 이런 서비스들이 다 성공을 했다. 근데 저게 나는 자율성을 맨날 만땅으로 놓고 돌리는 것 같은데 모든 거를 그렇진 않겠죠. 그런가? 왜냐하면은 검색이라 생각하면 간단한 거 지식 물어볼 때 있죠. 내가 잠깐 모르는 거 그런 거 할 때 뭐 딥리서치 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오토 커서라고 치면 사실 커서를 잘 안 쓰긴 하지만 가끔 뭔가 조금 틀린 것 같아가지고 살짝 수정하고 싶을 때 그냥 바로 자동 완성 같은 거 쓰잖아요. 작은 것도 쓰죠. 근데 나는 결국 저게 종국에는 저 오토노미 정도도 저게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내가 간단한 거 물어보면은 사실 인터넷 갔다 올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 대답을 해줘도 되고. 그렇죠. 좀 복잡한 거? 그럼 알아서 더 인터넷 딥 리서치 해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사실 챗GPT도 마찬가지거든요. 챗GPT도 우리가 챗GPT 이용해서 코드를 짠다라고 하면 필요한 지식들을 물어보고 조합해서 내가 코드를 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간단한 펑션을 짜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코덱스를 켜가지고 그냥 네가 알아서 다 짜고 가져와서 나한테 풀리퀘스트 날려 이렇게 오토노미를 늘릴 수도 있는 나중에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걸 이제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점점 더 많은 자율성을 올릴 수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포토샵이다 그러면은 뭐 지금은 뭐 있죠? 갤럭시 AI 이런 거 생각해보면 빈칸 채우기 이런 거 아니면 사람 인물 사진 찍었는데 뒤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면 그거 지우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점점점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어떤 느낌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편집하는 것도 다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율성 늘어난 것들이 다 생길 거라는 거고. 그래서 종국에는 이제 어떤 식이 될까 하면 사람은 얘한테 일을 시키고 다 떠넘기고 걔가 뭘 해오면 그걸 이제 베리피케이션 만 하는 거죠. 확인만 한다. 네. 검증하고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판단하고 그냥 이런 걸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부하직원처럼 점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뭐 확실히 님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많이 느껴지죠. 예. 가면 갈수록 구현 같은 거를 간단한 구현 같은 걸 그냥 AI한테 시키게 되잖아. 해주니까. 간단한 게 아니라 이제 복잡한 것도 시키게 되죠. 근데 이제 복잡한 것도 시키니까 사실 내가 하는 역할이 진짜 그런 거야. 확인이야. 잘 되는지 안 잘 되는지. 안 잘 됐어? 그러면 이제 자 딥띵크 해줘. 그냥 안 됐어? 그럼 이제 오퍼스 킨 다음에 울트라 띵크 해줘.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뭐 어떤 것들은 개입을 아직은 해야 되는 게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입을 어떻게 베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할지 전략은 정도는 내가 짜는 게 맞는 거야. 뭐 어떤 기능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중간 과정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렇죠. 짠하고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럼 난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인할게라고 하든가.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냐네. 결국은. 맞아요. 그런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일을 정의를 할 때 약간 위임당하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뭐를 일이라고 정의를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모르겠어. 그냥 모든 생산 행위를 일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야 뭔가 바로 가치 창출하는 일?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그 기능 같은 게 그 기능 하나가 진짜 일인 것 같고 그 기능을 구현하는 그 과정들이잖아요. 그게 약간 이제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그냥 AI가 구현 같은 거를 막 해주고 그런 좋은 기능을 만드는 게 진짜로 사람이 해야 될 일? 이런 느낌? 몰라 근데 노토가 프롬프팅이라는데요. 맞지? 그래 영어 한국어 영어 아티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일을 시켜야 될지도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케이. 아무튼 뭐 아무튼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저 오토노미 슬라이더라는 개념이 미처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정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이 오토노미 슬라이더를 제가 실제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챗GPT 쓸 때만 하더라도 걔한테 이제 자율성을 주고 일을 시킬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리고요. 나는 약간 그 딥리서치 같은 거 시킬 때 사실 내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딥리서치를 시킬 때 얘가 나한테 반문해서 오잖아. 네. 어떻게 조사할까요? 그랬더니 네. 자율성 이빠 이러면은 그냥 네가 알아서 다. 그렇죠. 아니 그 클로드 코드한테도 어. 코딩 시킬 때 사실 제가 잘 모르는 거 시킬 때가 많죠 요새는. 그러니까 저한테 필요한 걸 물어보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어토노미 슬라이더를 늘린 거잖아요. 사실 더 많은 일을 시킨 거잖아요. 뭐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위가 뭐냐면 바이브 코딩. 바이브 코딩. 네, 결국 그 대표적인 행위가 바이브 코딩이잖아요. 그치. 뭐 아까 한 얘기가 다 그거죠. 네, 바이브 코딩인데 이 바이브 코딩도 이 카파지 선생님이 만든 말이죠. 저 때만 해도 커서 컴포저 위드 컴포저. 소넷이네요. 에이전트 모드가 아니고.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은 위키에도 등재가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영상 하나를 재밌는 거 한번 보여줬는데, 아 이거 진짜 재밌어. 맞아. 이게 이제 토마스 울프가 저 허깅 페이스거든요. 허깅 페이스에서 애기들을 데리고 바이브 코딩 한번 시켰나 봐요. 저게 인류의 희망인 것 같아. 저거 보면은. 근데 애기들이 사실 이 코딩이라는 행위를 숙련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없죠. 그랬는데 바이브 코딩 그냥 다 한다는 거예요. 막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만들면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지금 A한테 일을 다 떠넘기고 걔가 다 해준 거죠. 저 영상 보면 애들이 막 한 땀 한 땀 이렇게 키보드에 뭘 쳐요. 시킬 거. 그리고 막 좋아하고 있어. 막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와 진짜 이제 애기들도 다 할 수 있구나.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했잖아요. 입코딩. 천하제일 입코딩 대회. 아 이거 진짜 웃겨. 네, 기타 코파일럿을 이용한 음성 기반 코딩 대회. 이거 이미 하지 않았나요? 그쵸? 이미 했어. 맞죠? 이미 했어. 이거 뭐 우승자 뭐 이렇게 나왔어요? 저 진짜로 음성으로 하네. 저 우승자 있었어요. 챔피언 있다. 장원급제. 입코딩 대회. 뭐 이제 내가 해볼 순 없네. 아니 립코딩이라고. 립코딩. 아무튼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이쁘게 딱 보이진 않네요. 그냥 어쨌든 입으로만 코딩 한다는 거죠. 저거 1등 풀수를 줬대요. 그래요? 저거 1등 뭐 했는지 알아요? 아니 나 요새 나도 GPT를 요새 좀 음성으로 쓰고 있어. 진짜 그렇죠. 키보드 하기 너무 귀찮아서.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음성으로 하는 게 편하다니까요. 아니 진짜로 그 아이폰 딕테이션 모드 말고 그 위스퍼 써서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되게 잘 되더라. 저 그래서 뭔가 일 시킬 때 소파에 가서 누운 다음에 핸드폰 챗 GPT로 그냥 다 일 시키고 잠깐 쉬고 결과 떨어지면 가서 컴퓨터에 앉아서 다시 이어서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애기들이 한다는 게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애기들이 이걸 이렇게 진짜 할 거라고 생각을 좀 잘 못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미래지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잘 나왔다. 저것도 그 예를 들어서 위에 LLM을 위한 마크다운 같은 것들을 독스로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저 git ingest.com에다가 저 git 같은 거 링크를 넣어주면 네, 기타 링크 넣어주면 그럼 이제 예쁘게 저 파일 스트럭처랑 저 파일 컨텐츠를 저 모든 왼쪽에 있는 것들을 다 컨캣 해가지고 예쁘게 LLM에 바로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좋은데? 이런 것도 요새 되게 많고 애초에 요새 애들이 LLM.txt인가? 그런 걸로 웹 배치 같은 거 써가지고 그 컨텐트 긁어오잖아. 그럼 뭐 HTML 뭐 이상하게 덕지덕지 되어 있겠지.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쁜 마크다운으로 패치가 되도록 해주는 거야. 웹페이지에다가 준비해놔요?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어. 패스트 MCP가 그런 거를 해놨던데 이미 자기네 거 해도 독스에다가. 왜냐면 최신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그 독스가 조금 그러니까 LLM이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쵸. 그런 거를 LLM이 알아서 그 독스를 봐가지고 하면 되게 좋은데. 맞아요. 제가 이번에 비전 프로 할 때도 비전 프로가 그 다큐멘테이션 되게 잘 돼 있는데 LLM이 모르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걸 그 콘텍스트 7 그 MCP를 썼는 다큐멘테이션 하는 걸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MCP가 잘 안 되는 거야? 아니면 그 비전 프로 다큐멘테이션이 그 MCP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정리해서 다시 넣어주고 막 그런 걸 했거든요. 비전 프로 API는 아무튼 잘 못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실제로 요새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독스 파일에다가 뭐 가이드나 다큐멘테이션 쓰라고 해요, 일부러.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가 LLM이 멍청해져가지고 그 컨텍스트 윈도우 다시 껐다 킬 때도 그냥 독스에 있는 그거 네가 썼던 거 그냥 다시 봐가지고 하라고 하면 되니까. 그쵸. 저도 그렇게 합니다. 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바뀌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해커톤 후원해주신 헬스 캠퍼스의 본부장님이랑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되게 좀 공감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음. 이미 다 사이보그다 이런 거예요. 사이보그. 음. 사실 사이보그가 뭐예요? 사이보그가 뭐냐면 사이버 오르가니즘? 뭐야 그게? 그 사이버펑크 팔에다가 로봇 다는 게 사이보그잖아요. 아, 나 사이버펑크 그거 많이 아는데. 그 드립 같은 거 많이 아는데. 뭐였지? 이거 기본적인 임플란트다 기초적인 임플란트다 이거. 사이버 산데바스탄인가? 네, 에티러너 산데비스탄 2 나온다는 거 암? 알아요. 넷플릭스. 데이비스 데드. 알았다고요. 아무튼 그 사이보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이 인간이 팔이 가지고 있으면 이 물리적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팔을 바꿔 껴가지고 여기서 뭐 대포를 쏘고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LLM이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치. 내 뇌가 내가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지식을 내가 잘 모르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제가 맨날 이 LLM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무언가 일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뇌 사이보그예요. 아니 저거 포스터 저것도 저거 GPT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남산 배경?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디자인을 뭘 알아요. 그림 잘 못 그리잖아요. 근데 그림도 다 얘한테 해주잖아요. 우리 심지어 우리 유튜브 채널 이 로고 그거 달리가 만들어준 건데. 그쵸. 그치? 이것도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미 사이보그다. 그치. 그러니까 근데 사이보그인데 막 사이버펑크 보면은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얘는 싸요. 아니 얼마나 공평해. 모두가 $20 내고 조금 더 내면 $200 내고 하는 건데. 그쵸. $200 내면 한 달에 30만 원 내면은 뇌 기능이 막 5배씩 뻥튀기 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이보그라는 개념을 제가 떠올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서 맞지. 우리 사이보그지 이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기초적인 얘기하면 임플란트를 해야지.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안 하면 임플란트를 한 사람이랑 경쟁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를 포함해서 어쨌든 이런 AI 서비스들을 더더욱이 적극적으로 써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다 결제해야 돼? 근데 우리 이미 결제 많이 하고 있잖아. 재미나이 안 하잖아. 제미나이도 안 그래도 하려고요. 난 펄플렉시티도 안 하는데. 펄플렉시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돼? 오케이. 네,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아. 무슨 제 생각에는 3대장만 딱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근데 지금 우리가 두 개를 다 맥스를 쓰고 있으니까 아니 챗GPT도 딥리서치 엄청 많이 쓰는데 우리 $200 내는 거 딥리서치 월에 250회 제한인가? 있던데. 근데 250회까지는 안 쓰거든요. 그거 뭐 같이 못 쓰지. 아니 혼자서도 250회까지는 안 써요. 그러니까 그거 채우기가 너무 힘든데. 네, 근데 그래도 꽤 많이 한 100번은 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근데 그게 상황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딥리서치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일이 가끔씩 있으니까.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컨설팅 업계라든지 뭐. 네, 저는 이제 지식 정리하거나 이럴 때 막 몇십 개 한 번에 막 쓰고 하니까 자꾸 막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노트도 많이 쓰지 않을까요? 엄청 많이 쓸 것 같은데. 나는 근데 너무 느려가지고 사실 그걸 시키고 있잖아. 이따 까먹어. 그거 막 내일 봐. 그래요? 저 그래서 앱에다가 알림 켜놓는데. 알림 키는데 까먹어. 네. 요새 주의가 너무 산만해가지고. 클로드 코드도 시켜놔. 그게 딴거 봐. 그 사이보그 저거 아닙니까? 산데비스탄 많이 쓰면은 정신 나가잖아요. 지금 그러지. 뇌 타잖아요. 야 그거 이름 뭐였지? 사이버 사이코? 사이버 사이코. 뇌 오버클럭 해가지고 사이보그 지금 다 일 다다다다닥 시켜놓고 그거 다다다닥 보면은 진짜 뇌 탄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 그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뇌 타는 거지. 타고난 피지컬을 가진 사람만 감당이 가능한 거지. 근데 어쨌든 챗GPT는 그 non invasive한 거잖아요. 여기다 우리 막 그 주사 꼽는 거 아니잖아. 근데 님 그거 챗GPT를 진짜로 여기 딱 꼽고 님 그냥 생각하는 그대로 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할 거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데 이거 그 뭐를 부작용 없으면 하지. 그지 그 부작용이 없으면 하죠. 내 탈까봐 무서운 거지. 벌써 내가 타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 사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 좀 어렴풋하게 알고 있고 다들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미래가 바뀔까 우리는 그럼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격변의 시기에 이런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힌트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뭐 이걸로 있는지 50분을 떠들었어. 그래서 여기에서 샘 알트만도 이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지금이 역사상 스타트업을 하기 제일 좋은 시기다. 근데 진짜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위임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포스터 뽑아줘. 웹 지식 같은 거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별걸 다 해줘 진짜. 해킹 당하면 볼만하겠다. 근데 지금도 사실 좀 그래요. 뭐가 해킹당해? 아 이거 아까 늘 꼽는다고 한 거. 음. 그 우리가 맨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새로운 지식들을 챗 GPT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새로운 지식들을 이제 습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과거 1년 전에 나보다 현재 내가 지식 습득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냥 쑥쑥쑥 흡수가 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지식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제가 넣어주니까. 근데 님이 그 정도 캐파가 됨? 아니 과거보다는 당연히 과거보다는 도구가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그치. 그러면은 챗GPT가 사실 어. 조금씩 왜곡된 지식을 계속 나한테 배달해주고 있다면 야 그걸 기만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AI 지금 기만. 저도 모르게 사실 뇌가 챗GPT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지난주에 서버린 AI 할 때 했던 얘기죠.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것도 내용 좋은 거 되게 많은데 저도 사실 다 보진 않았고요. 보고 있는데 별 게 많습니다. 다들 기회 되면 보세요. 근데 뭐 요건 여기까지 하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래 했어.